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일선 간호사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카운티에서만 백신이 전달된 가운데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제인 14일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조지아에 도착했으며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JC에 따르면 어제인 14일 오후에 일선 간호사 일부가 백신을 접종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인 15일에 채텀 카운티와 글린 카운티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도 사바나시를 방문해 백신의 초기 접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캠프 주의사는 백신의 개발, 승인, 운송을 위해서 노력한 트럼프 행정부와 작전명 워프스피드에게 감사를 보냈습니다. 채텀 카운티와 글린 카운티에 총 5,850개의 백신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요일까지 더욱 많은 분량이 조지아 곳곳의 보급 장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초기 분량은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시약청 FDA는 모더나의 연구 결과를 검토했으며 백신이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DA의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 오는 17일에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고가 결정될 경우 18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애틀랜타를 방문해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인 14일 민주당 대통령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며 승기를 잡은 후 오늘 애틀랜타를 방문해 상원의원 자리까지 승기를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조기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 펜스 부통령은 오는 목요일 조지아를 방문해 퍼듀 의원과 래플러 의원의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내무부 브래드 라펜스버거 장관은 캅 카운티 부재자 투표의 서명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캅 카운티에서 서명 대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리 당시의 부재자 투표도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에는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무부 측은 어떤 투표자가 어느 후보를 투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인 엘벨로 캅 카운티 선관위원장은 감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벨로 위원장은 선관위가 합법적인 절차만을 사용했으며 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한 투표만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서명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라펜스버거 장관이 마침내 실시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펜스버거 장관은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서명 대조 과정 대신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해당 안건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김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김치축제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애틀랜타 한인회관,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김치축제위원회가 주관한 2020 애틀랜타 김치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치마와 두건을 한 참가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지난달 임명된 귀네 카운티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샤니카 테일러 국장이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테일러 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유명 셰프의 말을 인용해 음식은 우리의 문화가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한데 엮어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말하며 한인 사회가 귀네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부분과 공헌도를 언급한 후 귀네 카운티의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장 문화에 대해 언급하며 나눔과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눔과
공동체의 상징인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애틀랜타 김치축제가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지만 앞으로 열리는 내년부터의 김치축제는 전 세계인을 입맛을 살람는 대표 음식 축제가 되어야 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김치와 한인 사회를 연결지으며 한인과 한국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치도 처음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일단 맛을 보고 알게 되면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지진 이 저력, 한인 사회가 가져진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 미국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김치를 아는 맛을 모르기 전에 김치 맛을 보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그 김치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은 화합과 어우러짐의 의미를 담아 김치 속을 다 함께 버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김치 축제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거쳐 진행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가 귀넷 플레이스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귀넷 플레이스몰 39에이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구입 가격은 $2,3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 측은 귀넷 플레이스 CID와 현재 입주자들과 협력해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매각에는 메가마트와 뷰티메스터 그리고 메이시스와 시얼스 앵커 공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707만 4,549명, 누적 사망자는 30만 9,79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9,7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2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8만 4,152명, 누적 사망자는 9,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86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6만 9,843명, 신규 2,78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3,297명, 누적 사망자는 707명입니다.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9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3,295명, 누적 사망자는 52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800명, 누적 사망자는 51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3명,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고용주에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검은 애틀랜타에 사는 35세 센트윈 앤토니오 데이비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지난 3월 고용주에게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격리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상사에게 자신과 어머니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를 했으나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확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비스의 거짓말로 회사는 시설을 폐쇄하고 함께 일한 직원 4명을 격리해야 했으며 약 1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위원회는 그레디 고등학교와 조셉 브라운 중학교의 새로운 이름을 승인했습니다. 그레디 고등학교는 이제 미드타운 고등학교이며 브라운 중학교는 이제 허먼 러셀 웨스트엔드 아카데미가 됩니다. 그레디 고등학교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진 저널리스트 헨리 그레디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최근 학교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드타운 고등학교는 재학생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학교명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야생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유타주의 야생 밍크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밍크 농장 주위의 야생동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른 동물에서는 코로나19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밍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다시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모든 밍크 농장의 밍크를 살처분하는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내일 저녁 8시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 2차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전 1차전 멕시코시티로 떠난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패배하며 오는 경기에서 3점 이상의 점수 차이로 승리해야 4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중립구장은 올랜도시티의 홈구장인 익스플로리아 스타디움으로 정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는 공격 자원들인 마르셀리노 모레노와 위르겐뎀이 경미한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토너먼트를 위해서 에릭 로페즈, 필립 구드럼, 잭 걸, 그리고 벤 룬드가르드 4명의 선수들과 단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